예, 안녕하세요. 백억 부동산 스토리의 민혜입니다. 금일은 여러분들과 함께 재개발 지역 스터디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졌었고, 또 올 상반기에도 정말 많이 문의가 있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한 달 전, 두 달 전에도 이제 부천 일대에 재개발 지역을 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때보다 지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은 서울에 있는 지역에 재개발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일단 우리가 비규제 지역이라든가 또는 서울과 인접하고 있는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 물건이 오히려 가성비가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누누이 드렸고요. 또 최근에 이제 방송이라든가 또는 이제 유튜브 전문가분들께서도 자, 서울보다는 이제 우리가 좀 가성비가 좋은 지역이라든가 또는 이제 물건을 선택해야 될 텐데, 그 지역이 이제 서울이 아닌 서울과 인접하고 있는 경기도권에 있다라고 얘기들을 지금 많은 분들께서 하고 계십니다. 자, 작년에 또는 올해 들어서서요, 일단 서울이라는 지역이 가성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좀 억지스러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뭔가 이제 서울의 재개발, 뭐 지역적으로 이제 우리가 스터디를 하는 건 좋지만, 일단은 가격적인 면은 굉장히 우리가 얘기를 안 했던 게 사실입니다. 자, 그랬을 때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지금 유튜브를 찍은 지 이제 1년이 됐는데요. 자, 1년 동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 우리가 지역 선정도 좋고 좋아야 하고, 또 지역이 좋다고 하더라도 물건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굉장히 강조를 해드렸고요. 자, 물건 선정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진입하는 타이밍, 매수 타이밍, 또 매도자는 매도 타이밍, 자,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비규제 지역 중에 하나인 금일 살펴보는 부천 굉장히 서울하고 인접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다섯 번째 인구가 살고 있는 지역이 바로 부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사 재정비 촉진 지구가 있는데요. 일단 괴한 3D 지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자, 그리고 또 이 지역 근처에서 살고 계신 분이라든가 재개발 물건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괴한 3D 지구, 그러니까 3D 지구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실 텐데요. 일단 이 계한 3D 지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3D 지역 주변으로는요, 일단 역곡역 1호선이 이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온수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수역은 1호선과 7호선이 만나는 더블 역세권이고요. 자, 위쪽으로 가게 되면 일단 우리가 부평까지 가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이쪽 아래쪽으로 가게 되면 천왕역, 그 다음에 이제 광명 사거리역, 그래서 이제 광명 뉴타운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사이에 일단 우리가 이 지역에서 좀 뭔가 변화가 있는 아파트 단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편한 세상 온수역 아파트가 있는데요. 지금 가격적으로 상승을 많이 해서 평당 1,910만 원 정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세를 내고 있고요. 자, 그 주변에 바로 이 빗금 쳐지는 이 부분이 바로 부천 괴한 3D 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래쪽에는 역곡역, 위쪽에는 W역세권 온수역과, 그리고 이제 1호선과 7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온수역이 있다. 그랬을 때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가까운 부분은 한 5분 정도,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중심부까지 들어오는 데는 약 10분 정도의 지하철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또 이제 아래쪽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한 10분 정도면은 역곡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구역이 좀 생소하고 잘 모를 수는 있지만, 자, 이 지역도 나름대로 이 재개발 구역도 자, 프리미엄이 상당히 상승을 했고, 많은 분들께서도 일단 이 편한 세상 온수역 아파트가 올라가면서 자, 뭔가 이제 느끼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가격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아래에 보시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아파트들이 굉장히 웅장한 모습을 그리면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경인로를 지나가게 되면 뭔가 이 지역 일대에 랜드마크 같은 아파트, 자, 뭔가 이 지역의 시세를 앞으로 좀 더 이끌어 줄 수 있는 아파트, 그리고 주변에 이제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사업장이 있는데요. 자, 이 아파트가 뭔가 선두주자로서 주변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조금 이끌어가는 느낌이 굉장히 강할 것 같고, 자, 이 아파트를 표본으로 해서 주변의 재개발 재건축, 자, 프리미엄이 좀 많이 상승을 했고, 앞으로도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변에 방금 봤던 이편한 세상 아파트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3D 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주변에 대흥 빌라고 성원 빌라, 동진 빌라 요 세 아파트가 이제 재건축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총
988세대에서 2668세대 이제 앞으로 대단지가 되는 아파트로 변해가 될 텐데, 일단 지금 우리가 요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자, 서울시 구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래쪽에는 이제 부천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천시. 그래서 이제 부천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또 규제 지역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붙어 있는 지역이긴 하지만 그 행정구역상으로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으로 달라졌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재당첨 제한이라든가 또는 이제 우리가 또 저기가 있잖아요. 재당첨 제한,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중도금 대출, 이주비 대여, 자 이런 것들이 이제 60%를 받을 수 있는 부분과 이제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 40%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나눠진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많은 분들께서 부천을 보시는 이유가 서울하고도 인접해 있고 또 이제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요. 또 동네가 낙후됐지만 이렇게 이제 아파트가 지금 외관상으로 굉장히 멋있게 변하고 있는 이 편한 세상, 이걸 보면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마음이 많이 바뀌고 이제 그 관심을 갖다 보니까 프리미엄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자, 주변에 아파트 시세도 덩달아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쪽 그 계안동 이편한 세상 온수역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일단은 그런 것들은 있어요. 이 아파트가 지금 총 8개 동이고요. 최고 29층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2020년 4월 입주 예정인데,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주변에 그 단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뭐 요 온수역 아파트하고 좀 견줄 만한 아파트는 지금 당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여기가 아래쪽이 2D 지역이고 여기가 3D 지역, 그리고 또 이제 이쪽이 이제 우리가 재건축이 되는 그 구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이 경인로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이 많은 그 정주 여건이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일단 이쪽 지역에서 좀 부족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일단 이쪽 지역들도 굉장히 낙후되어 있었지만 뭔가 재건축 아파트 추진되고 있고요. 재개발 지역 추진되고 있고, 또 이제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이제 이런 좀 멋있는 아파트 단지가 좀 랜드마크 같은 지역 내 랜드마크 아파트예요. 제가 봤을 때에는. 자, 이 아파트가 이제 들어서면서 주변의 일대가 상승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쪽이 굉장히 좀 지역적으로 조금 그 더블 역세권 치고는 굉장히 뭐 상권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좀 동네가 어둡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좀 약간 그 철도라든가 또는 이제 고가차도라든가 경인로라든가 또는 이 우리가 좀 이 녹지 공간 산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좀 단절된 느낌이 많은데, 일단 이 아파트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주변이 굉장히 이제 앞으로 향후 10년을 봤을 때 굉장히 좋아질 것 같은 지역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편한 세상 아파트 단지를 보게 되면 뭐 어린이 공원도 있고요. 녹지 공간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 아파트도 이제 도로면과 굉장히 접해 있고, 또 이제 그 더블 역세권 온수역도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이쪽 방향으로 이제 온수역이 이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세권 단지로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도 이제 내 집 마련하고자 하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일단 이쪽 지역 일대에 그 아파트 아직까지는 좀 저렴하기 때문에 한번 실수요 목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아파트 단지다 라고 제가 전에도 몇몇 분, 그러니까 많은 분들한테 상담을 드렸었는데, 하여튼 가격이 잘 나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 아파트 주변 단지로 이제 그 신축, 구축에서 신축으로 가는 재개발, 재건축, 분명히 안정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주변에 그 우리가 학군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상권이라는 걸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이쪽 그 우리가 이 편한 세상이라든가 3D 지구가 이제 개발이 완료가 되면, 일단 이쪽 그 1호선 철도를 건너서서 일단 동곡초등학교라고 있는데요. 좀 학교가 좀 멀리가 있고, 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도 좀 상당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자, 학군에 관한 부분은 좀 많이 딸린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쪽 지역이 상권 시설이 지금 잘 안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마이너스 요소다. 그리고 또 이제 이쪽이 보면 이 1호선으로 좀 단절이 되어 있고, 이 경인선으로 이렇게 단절이 되어 있는데, 일단 이 폭이 좀 좁고요. 그리고 또 이제 주변에 이제 좀 아직까지는
그 철강회사라든가 예, 또는 이제 그 산업단지 예, 그리고 좀 뭔가 아직까지는 좀 어두운 면이 좀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아파트 단지가 이제 온전하게 올라서는 그 시점에는 좀 밝아질 텐데 일단 이 지역의 상권이라든가 이 학군에 관한 문제는 좀 마이너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아파트 신축이면서 일단은 1호선과 7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예, 플러스 요인 장점이고요. 또 이제 서울 온수 일반 산업단지라든가 주변에 이제 그 럭비 부장 그장 럭비 구장이죠. 그리고 또 이제 동부철강이 이제 이전을 하게 되면서 이전 적지가 발생이 되고 그리고 또 이쪽 지역에 이제 스마트밸리라는 그 개발 계획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좋아지긴 해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자, 그 개발 계획이라는 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 그 완료가 되는 시점과 지금의 시점에서 뭔가 이걸 혼동을 하셔서 뭔가 이 가격적인 것을 굉장히 펌핑을 하신다 그러면 좀 곤란해요. 지금 현재 상태로 보셔도요, 이 아파트 가격,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요인은 분명하게 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개발 계획이 있다라는 건 플러스, 그리고 이제 뭐 학군이 좀 안 좋은 건 마이너스, 상권이 좀 딸리는 것도 마이너스. 자, 그렇지만 이쪽 저기 교통편이 편리하다라는 거 그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금일 살펴볼 자, 소사 재정비 촉진지구 괴한 3D 지구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요. 2007년도 3월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고시가 됐고요. 2011년 4월 6일 조합 설립 인가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인가를 받았고요. 자, 2017년 10월 16일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이 수립이 됐고 2018년도 11월 12일 사업시행 인가를 고시했습니다. 그래서 인가 두 번째 도장을 받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2019년 8월 관리처분 총회를 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리처분 총회에서 자, 원활하게 통과가 된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019년도 관리처분 계획 수립 단계에 있는데 지금 아마도 11월에서 12월 사이에는 아마 관리처분 인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리처분 총회 때 그 우리가 그 지금 요 계한 3D 지구의 같은 경우에는 그 조합원 분양가가 좀 상당히 지금 좀 비싸요. 그래서 좀 조합원들이 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도 많았는데 일단 잘 통과가 돼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예,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괴한 3D고요. 그 조합원 물건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일단 분양 타입 59A 타입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제 감정가액 1억 3,790만 원, 프리미엄은 1억 5,21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매 가격은 이 감정가 플러스를 더한 자 2억 9천만 원이고요. 자, 지금 현재 아직 관리처분 인가가 안 나왔고 자, 아직까지는 여기가 세입자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전세를 끼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억 500만 원의 전세 세입자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매 가격에서 전세 보증금을 자, 뭔가 이용해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갭 투자를 하게 되면 실투 자금 1억 8,500만 원이면 매수가 가능합니다. 자, 그랬을 때 조합원 분양가. 자, 조합원 분양가는요. 동이라든가 호수에 따라서 층수에 따라서 자, 조합원 분양가가 분명히 다른데 일단 조합원 분양가 17층 의 기준으로 봤을 때 4억 원이더라고요. 4억 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 추가 분담금이 발생이 될 텐데 이 추가 분담금은 우리 감정가, 우리가 매매가에서 감정가를 포함해서 매입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정가 1억 3,790만 원을 이 조합원 분양가 4억 원에서 빼주게 되면 추가 분담금은 2억 6,21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통상적으로 이렇게 납부 스케줄이 정해지게 되는데 일단은 이 추가 분담금에 예를 들어서 이제 계약금 10%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계약금이 4억 원에 대한 4천만 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추가 분담금 2억 6,210만 원에 대한 10%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괴한 그 부천이라는 지역에 그 괴한 3D 재개발 구역에 내가 25평 A타입 판상형 아파트를 매입하게 되면 총 재개발 물건을 사서 자, 추가 분담금까지 납부를 하게 되면 얼마에 사는 거야? 이런 거를 이제 계산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실제 매수 금액은 그 프리미엄을 더하고요. 1억 5,210만 원 더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조합원 분양가 조분가를 더해주면 일단은 내가 총 사는 아파트를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를 사는 가격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격이 자 4억 원을 더하게 되면 5억 5,210만 원에 자 이 지역에 그 아파트를 내가
매입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이 아파트 단지가요. 자, 임대 아파트 뭐 85세대, 그래서 이제 뭐 그 조합원 물량과 이제 총 세대수를 이제 합해 보면 759가구가 이제 들어서는 이 아파트 단지인데요. 자, 주변에 이편한 세상하고 요 괴한 3D, 그리고 괴한 2D,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구로구, 자, 그 재건축 아파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완성이 되면 뭔가 이쪽 일대의 명품 주거단지로서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비규제 지역이라서 재당첨 제한에서도 좀 자유롭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이주비 대여금이라든가 중도금 대출 실행에 있어서 약 60%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서울에 또는 이제 우리가 인근에 있는 광명이라든가 또는 타 지역에 비해서는 좀 저렴하게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좀 저렴하게 취득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 최근에 10월 달 들어서서요. 부동산이라는 게 지금 굉장히 좀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마음이 급해지신 분들도 있고, 또 최근에는 30대 초중반에 있는 신혼부부라든가 일단 실수요 목적으로 앞으로 미래에 뭔가 좀 만들어지는 신축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또 30대에 있는 층들이 굉장히 움직이는데, 일단 수원도 그렇고요, 의왕시도 그렇고요, 자, 부천 괴한 지역도 그렇고, 일단 부평이라는 지역도 있습니다. 부평도 이제 전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좀 부평의 재개발 재건축 추진되는 지역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소액으로 접근하는, 자, 실수요보다는 투자 목적이 굉장히 강한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부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부평보다는 일단 부천이 좀 지역적으로 조금 서울이라든가 좀 우리가 좀 핵심 일자리로 가기에는 좀 가까운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천도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라왔는데, 일단 수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의왕 올라가고요. 뭐 의정부라든가 또는 능곡이라든가, 고양시로 가기 전에 능곡이라고 있습니다. 능곡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부천, 우리가 이쪽 해당 지역 또는 부평에 있는 재개발 물건들이 가격을 상승하다 보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또 이제 성남이나 안양이나 광명하고 비교를 많이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광명이나 안양이나 성남, 특히 광명에, 자, 가격적인 메리트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도 오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이 부천 괴한 3D 구역하고 광명 10구역 둘 중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광명 10구역과 왜 비교를 하느냐? 자, 거기가 투기과열지구라서 이주비 대여라든가 중도금 대출이 이제 40%가 나오는데, 해당 건설사에서 플러스 20%를 보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도 이제 60%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지금 괴한 3D 구역과 광명 10구역 또는 이제 우리가 수원에 있는 지역과 광명 10구역이나 광명 뉴타운에 있는 구역 물건들을 좀 비교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는 이제 광명뉴타운 19역과 이 괴한지역 3D 지구와 좀 비교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자금에 맞춰서, 자, 투자를 하고 또 내 집 마련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제 생활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이제 직장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분명히 고려를 하셔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부천이라 내가 이제 적을 두고 있다 그러면 지금 괴한 3D 구역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괴한 3D 구역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는데, 일단 이쪽이 이제 온수역 7호선과 1호선이 지나가는 온수역이고요. 자, 이쪽 해당 지역이 바로 온수역 이편한 세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아래쪽이 이제 부천 괴한 3D 구역인데, 지금 바로 주변에 천왕역 지나서 광명 사거리역입니다. 그래서 이쪽 일대가 이제 광명 뉴타운,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죠. 그래서 이쪽 지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비교를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인근 지역과. 그래서 이제 전에는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가격이 굉장히 광명 뉴타운하고 차이가 벌어졌지만, 최근에 광명 뉴타운과 부천, 괴한 3D 지구 또는 온수역 이편한 세상의 가격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 자, 비교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교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100억 부동산 스토리를 보시게 되면, 뭐 제가 전반적으로 다 보고 싶지만 저도 이제 일이 있고 한정된 시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 재개발 뭐 지역에 대해서 이제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주택을 취득할 때는요, 비교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지금 최근과 같이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고 공기가 달라질 때에는
좀 빠르게 여러분들께서 움직이실 필요가 있고요. 또 그리고 또 이제 가격적으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좀 비교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일단 부천의 계한 3D 지구 살펴봤고요. 또 더불어서 이제 온수역 2편한 세상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온수역과 역공역 일대에 굉장히 많은 주택이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제 그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쪽 일대도 가격은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특정 지역 이렇게 가격이 많이 들어가서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들 자 없는 사람일수록요 가성비라는 걸 꼭 따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비싸다고 해서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좀 저렴하지만 좀 동네가 후졌지만 재개발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후졌지만 좋아지는 거예요. 그 좋아지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일단은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지역이 좀 저렴하게 샀지만, 자, 부천 계한 3지구나 온수역 2편한 세상 보세요. 가격 굉장히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주변에 좀 더 입지가 괜찮다고 하는 광명 뉴타운과 이제 비교를 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은 이 온수역 일대에는 이 편한 세상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주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주변에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추진되고 있는 단지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이쪽 일대에 큰 파급 효과를 주고 있는 이 편한 세상, 이쪽 일대에서는 일단은 당분간 랜드마크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에는 일단 그 서울이면 서울에서도 뭐 구로구도 있고 강남구도 있고, 또 이제 우리 지방으로 가면 광주에 가면 서구도 있고, 또 이제 남구도 있고, 남구에는 봉선동도 있고요. 또 이제 그 우리가 광산구로 가게 되면 수원지구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평택 가면 뭐 우리가 비전동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제 지역도 있고, 수원 가면은 뭐 메탄동도 있고요. 영통동도 있고요. 각 동마다 여러분들 그 랜드마크 아파트가 이제 될 만한 것들을, 또는 이제 앞으로 신축으로 이제 가는 과정에서 앞으로 랜드마크가 될 만한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지역별로 선정해서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앞으로 투자 성과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주거 만족도도 굉장히 그 투자 성과로 인해서 좀 부족한 그 부분이 있더라도 주거 만족도도 같이 상승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그 좀 야밤에 좀 늦은 시간에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요즘에 그 굉장히 분위기가 정말 달라졌기 때문에 좀 많은 지역을 보기 위해서 저도 시간을 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여러분들 많이들 이렇게 해주고 계시는데요. 앞으로도 100억 부동산 스토리 영상을 꾸준하게 봐주시고요.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가서는 100억 부동산 스토리의 미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